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그 주가 상승이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다우는 0.3%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지분 매수 소식에 트위터가 무려 27.12%나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도 5.16% 이렇게 상승을 해서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1145달러 4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좀 미국 시장하고 사뭇 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디커플링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는 많이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외국인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 230억 점 넘게, 오늘 코스피에서 1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판도를 바뀔 만한 그런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시작할 때는 그래도 미국 그 분위기 때문에, 미국 시장 분위기 때문에 0.28%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바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그 비교적 매수에 적극성을 보여줬던 어제는 투신이 좀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은 좀 잠잠해졌고, 금융 투자는 처음부터 아주 빠르게 매도를 늘려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루 종일 매도 매수의 그 보합권에서 약간 매도 사이드에 이렇게 치우쳐 가다가 종가에서 좀 일부 그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적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만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17억을 순매수했고, 요거는 동시효과에서 바뀐 겁니다. 마이너스 매도 한 250억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2,387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2,48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59.20포인트, 어제보다 퍼센티지로는 0.05% 상승하는 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코스닥도 좀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8%, 코스닥도 0.38%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코스닥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권, 그러니까 색깔을 안 바꿨다 이거죠.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좀 보이다가 한 10시 좀 넘어서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방향을 정했어요. 개인은 매도 우위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고, 기관은 중간에서 매도 매수 왔다 갔다 하다가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기관도 이제 끝날 무렵에 조금 매수 강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27억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64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7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에 비해서 시장 전체의 볼륨은 좀 죽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952.47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54%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 오늘 제가 썸네일에 써놨지만,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1, 2, 3위를 한번 따져 보자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왜 제가 요새 계속해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지 맞는 건가 하는 거에 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100원이 또 밀렸어요. 69,200원에 끝났는데, 외국인들은 21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은 무려 848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를. 개인들만 1,026억을 샀습니다.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68억을 샀고, 그 다음에 기관은 268억을 팔았고, 순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215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늘 500원 빠졌습니다. 0.43% 빠졌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2.39%가 올랐어요. 2.39%가 올라서 1,500원이 올라서 44만 9천 원에 끝났는데, 외국인들이 211억을 사고, 기관은 1,014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806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다른 경우고, 제가 뒤에서 시장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는 2차 전지, 이거 뭐 당연히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5.16%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145달러를 넘어섰어요. 예, 그런 거에 영향으로 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뭐 SDI,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에코프레비움 같은 소재 쪽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본 게 이제 새로운 게 또 하나 나타났는데, 이게 뭐 요새 뭐 안 오르는 게 있어야죠. 전부 오르니까. 그래서 제지 골판지 관련된데 이쪽이 이제 또 오늘 들썩거렸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 펄프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제지 골판지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월 미국 남부산 펄프 가격이 톤당 785달러.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월에 비해서 19%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제지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판가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거 이제 기대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자재,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원자재 문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움직인 게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드래곤플라이의 P2E, 이 게임하면서 하는 소셜 카지노, 이 글로벌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룽투 코리아도 열혈강호 글로벌, 이거 정식 출시 이후에 연일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즘 이제 걱정하는, 말하자면 원자재 에너지 이런 걸 좀 피해 가잖아요. 그런 거, 기초 가격 상승에서 좀 피해가는 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다시 얘기되고 있는 시장이 어려우면,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꾸 꿈을 산다. 그런 이제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할 거다. 이런 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그쪽이 좀 올랐고, 우리 이제 법 내려온다 해도 제가 이제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던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영국 정부가 NFT에 대한 공식 발행 소식을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메타버스, NFT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조금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한 차례 난리를 치다가 조금 이제 쿨다운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이런 원가
그 수입 원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덜 받고 약간 이제 그 꿈의 주식 같이,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성장성, 어떻게 얘기하면 꿈의 주식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쪽이 조금 요새 이제 각광이라기보다는 신경을 그쪽에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든지 무거운 주식들은 좀 어려우니까. 예. 이어서 이제 시장 얘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장은 진짜 우리가 그 쉽게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그 4월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 지나고 어제 4월 4일 날 제가 우리가 딱 세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흔한 말로 요새 물려 있고 뭐 그러는 이제 시총 1위에서부터 3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의 상태를 좀 점검해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월 1일, 4일, 오늘 뭐 이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뭐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먼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따져봐야 되냐면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 뭐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결정짓고 뭐 의사결정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상황 판단.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인데, 첫 번째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적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데냐. 이게 요새 이제 뭐 이렇게 볼멘 소리처럼 얘기해서 그냥 뭐 미국 시장 가야지 우리 시장 못 해먹겠다 막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맞죠. 근데 지금 미국이랑 우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해서 자원이 인적 자원, 휴먼 리소시스 빼고는 내추럴 리소시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은 나라 아닙니까? 예, 그 거의 없는 거예요. 외국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자원을 이제 세계 시장에 공급해 주는 데서 문제가 지금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 구조상 우리는 이머징 마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해서 수출을 해서 국부를 획득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출 원가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꾸 수출에도 역마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그 가장 주된 게 뭐죠? 원자재, 에너지, 곡물 뭐 이런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 압박을 받는 데다가 여기다가 결정타를 매겨버린 거 아닙니까? 결정타를 매겨버리니까 이거 굉장히 이런 게 우리 시장에는 어렵죠. 아주 곤혹스럽죠. 지금 어떻게 뭐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쟁 이게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뭐 러시아군이 대량 인명살상했다고 그러고 또 추가적인 제재를 하려고 그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 끝나는 것보다 이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로서는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자꾸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게 극으로 치닫다가 진짜 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그 주가의 수준, 기술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 위치가 되게 어정쩡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점에서 20% 이상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게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자면 2750, 뭐 오늘 좀 2759로 끝났지만 하여튼 2759 언저리에서 이게 위로 뻗자니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위로
뻗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추진력으로 기대하는 게 외국인 매수인데 뭐 국내에서 기관들 뭐 2박 3일로 사타 팔았다 하는 거 소용이 없고 결국은 개인이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앞에 상황에서 말씀드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을 이렇게 그 이머징 마켓에서 우선순위로 사줘야 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못하죠. 매력이 아니라 조금 걱정스럽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추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빠지자니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이게 팔 만큼 다 팔았고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했던 2월 24일 날 이후 오늘까지 보면 개인들이 8조 9천억을 샀어요. 코스피에서 8조 9천억. 그리고 외국인들은 5조 8,900억, 그러니까 5조 9천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고 기관은 3조 3천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 외국인 개인이 이만큼 버텨줘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 쌍바닥이 아닌 다중바닥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밑으로 탁 떨어지기도 되게 애매한 되게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런 이 시장이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그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정한 그 간극 사이를 오르내리기로 하는 이런 지루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져 간다. 이게 이제 길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상황적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그렇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제한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야 되는 데서는 소위 말하는 좀 헤비한 무거운 그런 시총 대형주의 움직임이 지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덩치 큰 놈을 움직이려면 많은 그 자금이 동원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반면에 중소형주, 그러니까 미들캡, 스몰캡 이쪽은 주가 등락이 제법 생기는 그런 이제 매기가 그래서 글로 쏠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대형주가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랭킹 3 안에 있는 거는 잠시 좀 그냥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세 종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 딱 요 세 종목을 지정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래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형 성장주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 가면서 뭘 하고 아니면 이제 오늘 얘기되는 메타버스, NFT, 게임 이런 거랑 이제 합대되는 것도 어제까지 또 막 한 차례 움직였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있잖아요. 국제적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원자재, 에너지, 곡물 이런 게 계속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간다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수급의 유일한 돌파구로 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시총 상위를 건드리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코스닥이 좀 가볍게 좀 움직여요. 외국인들도 코스닥은 제법 좀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외국인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7,546억을 샀어요. 기관은 3,08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821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5조 8,570억을 팔았고, 기관은 3조 2,900억을 팔았고, 개인이 8조 8천억가량 샀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7,546억을 샀고, 기관은 3,085억을 샀고, 개인은 5,821억을 팔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되는 한 외국인들이 와갖고 삼성전자, 너 그동안 고생했어. 좋은 회사인데 너무 빠졌어. 이러면서 덜컥덜컥 살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하나씩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많이 빠져서 더 빠질 게 없어요. 제가 봐도 뭐 이거 더 빠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 더 빠질 게 없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그 대표적인 항공물이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순위에서는 이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꼭 그 이머징 마켓에서 삼성전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표물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차이는 좀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오르면 또 물량 내놓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생각하기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반도체라는 게 과거의 반도체하고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그 부분이 하이텍 이런 거보다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잘 안 들려오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는 새로운 뭔가를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공급자 마켓이 되고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가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말고 외국인 눈에 비친 삼성전자가 과연 그렇게 보이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그 얘기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사갖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죠. 이게 외국인들이 실적 그렇게 좋아? 그럼 사야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이 순간에 손절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근데 빠른 시간에 이게 그 모든 거를 싹 말아갖고 가볍게 날아간다? 이러기는 좀 힘든다는 걸 좀 인정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림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삼성전자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움직인다. 제대로 움직이는 거 한 번 움직인다. 월봉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다른 의견 갖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IPO 과정에서 너무 과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 시장의 수급을 많이 훼손시킨 겁니다. 그러면 IPO에서 과평가를 받는다는 게 밸류에이션 높게 해주면 누가 좋아요? 오너가 좋죠. 오너가.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다 이거 배정하고 막 이랬는데 얘네들은 신났죠. 왜요? 받아서 바로 파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105조인데 시가총액이 이 부분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5조를 훨씬 넘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개별 주가보다도 이게 시총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세고 결국은 이 에너지 솔루션 IPO 이 물적 분할에서 이게 결국 우리 시장의 수급을 많이 훼손시켰던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이거를 가만히 있지 않죠. 시간만 나면 이거 어떻게 해서 관리하려고 막 그렇게 하죠. 연기금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730억이나 샀어요.
연기금이 오늘도 730억을 샀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 806억을 샀는데 730억을 연기금이 샀으면 이건 뭐 연기금이 올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연기금이 많이 갖고 있고 시시때때로 연기금이 이거를 신경 쓰면서 관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여기서 시가총액을 더 높이는 수준으로 이렇게 팍 뛰면 좋겠지만 뛰면은 아마 바로 매물이 나오거나 공매도가 시작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이 해야 된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대로 가려면 지금 이제 시총 수준에서 좀 옆걸음질을 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에너지 축적 기간이 있어야죠. 그 얘기는 이제 꾸준한 손바뀜. 그게 없이 바로 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횡보를 좀 더 하다가 그러면 올라도 바로 오르면 바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이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아주 지루한 박스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우리가 4월을 넘기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무거운 거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병행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올해는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거기에 대상되는 종목은 이미 법 내려온다서부터 다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제 그거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그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시장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별로 안 움직이는 이런 시장으로 갈 개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시황정리 끝내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